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치솟는 물가의 소비 부진이 뒤따르면서 자영업자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직송 뉴스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취재한 MBC 경남보도국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뉴스파다 시즌 1 당시에 맹활약하셨습니다. 예, 총선 관련 뉴스를 열심히 파주셨는데 네.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취재부장 2년여 이제 마치고 예. 요양 일주일 하면서 네. 네. 그리고 뉴스파다 모니터를 열심히 하면서 꼭 출연해야겠다 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을 조금 더 하셔도 될 정도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역시 멈추지 않고 바로 취재에 나섰는데 네네네. 그 내용이 이제 위기의 자영업자 관련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니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좀 느끼셨을 텐데 예전하고 다르게 임대, 뭐 점포를 내놨습니다. 이런 거 예.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네네네. 예. 저도 지역을 떠나서 다닐 때마다 많이 보이길래 한번 집중적으로 좀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일단은 이 창원의 대표적인 곳 이 마산 회원구에 예. 시외버스 터미널 쪽을 한번 가봤는데 지하상가가 점포가 한 24%가 비어 있었습니다. 지금 뭐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네네네. 마치 텅텅 빈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새로운 가족을 모십니다라고 해서 새 식구를 찾고 있지만 예. 제때 새로 오실 분들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비닐로 덮어놓거나 내부가 너무 휑하게 되면 예. 오히려 더 새로운 점주 구하는데 더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저렇게라도 지금 해놓고 어떻게든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가도 터미널 바로 옆이거든요. 예.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임대가 이렇게 내걸려 있고 건물 통째로 4층까지 보시면 이 건물 통째로 다 점포 임대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이제 맞은편에 상권을 지금 나타낸 준 모습이었는데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데이터로 좀 어느 정도인가 알아봤더니 예. 국세청의 국세 통계를 보면 이거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자영업자 가운데 폐업 신고를 한 개인 그리고 법인 이 사업자들 보니까 98만 6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100만 명 가까이가 폐업을 한 건데 창원 특례시 인구가 지금 전체가 다 그러네요. 문을 닫았다. 그러네요. 이렇게 사라진 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이게 그 전에 2022년에 비해서는 무려 11만 명이나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래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예. 역대 최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정영진 마산 회원구 소상공인 연합 회장의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이 폐업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또 상환 대출 안 되는 분들, 원금 상환 이제 같이 해야 되는 분들은 더 이상 가게를 하지 못하고 폐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저는 계속 막 감탄사밖에 못했는데 네네. 실시간 댓글로도 점포를 오래 비우면 미관상 좋지는 않더라고요라고 하셨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네네. 우리가 유례없는 코로나 시국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엔데믹이 되면은 조금은 나아지겠지 했는데 그럼에도 폐업률은 역대급 수식어가 붙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장사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사업 부진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예. 폐업 사유별로 보면은 사업 부진이 48만 명 넘게 가장 많은 이유로 됐고 금융위기 당시 2007년 이후에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또 이게 또 전년하고 비교해 보면 역시 7만 5천 명 정도 늘어난 걸로 나타나서 역대 최대 폭의 증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당연히 물가 그러니까 고물가다 보니까 재료비 자체가 오르게 되고 예. 소비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지갑을 닫게 되고 그러니까 가게도 닫게 그렇죠. 되고. 예. 거기에다가 또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내야 될 이자는 원금하고 포함해서 계속 부담이 되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그래서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예. 네. 야, 여기다가 그 부동산 경기도 좋지 않다 보니까 뭐 맞습니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침체 소식이 많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다음 순위로 보면 이제 업종별로 보면 뭐 소매업 폐업이 이제 가장 많은데 예. 그 다음이 이제 서비스업이고 음식업입니다. 그리고 또 내수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된 업종들이 타격이 큰데 건설하고 관련 있는 그렇죠. 부동산하고 관련 있는 부동산 임대업이 9만 명 넘게 폐업을 했다고 신고가 됐고 건설업도 역시 4만 8천 명 넘게 지난해 폐업 신고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폐업 신고 증가세가 이제 뭐 고금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 예. 기본적인 문제인 테고 거기에다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수 부진이 같이 겹치다 보니까 이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위기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석호 경남대 부동산 경제금융학과 교수의 얘기 들어보시죠. 장사도 잘 안 되고 갚아야 될 돈은 많고 거기다가 또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이중 삼중으로 힘드신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힘들었던 부분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매출이 신장이 되게 되는데 그러기에는 네, 지금 이제 교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반기에도 달라질 게 없다. 당장 이걸 상쇄할 만한 어떤 특별한 것이 없다. 예. 예상이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 호재가 전혀 없는 상황이군요. 네. 예. 여기다가 이제 지난해 이제 코로나19 정부 지원금이 이제 중단이 되면서 예. 이제 잠재됐던 이 폐업 신고가 이제 다시 지금부터 이제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더 하반기나 내년 가서는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는 예. 겁니다. 특히나 또 음식이나 뭐 숙박업 그리고 또 도소매업 같이 내수하고 직접 관련 있는 쪽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런 행진이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예.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국책연구원, 예. 이제 한국 이제 개발연구원에서는 7월 경제 동향을 발표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경기 판단을 내릴 때 이제 다소 개선될 것이다에서 지금 이 상태로 보니까 개선세가 다소 미약하다 예. 이렇게 좀 우울한 전망으로 바꿨는데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나흘 뒤에 또 발표를 했거든요. 정부에서는 최근 경제 동향이라는 자료에서 내수 회복 조짐이 지금 가세했다. 예. 그러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본 것과 그 전문가들이 본 것과 다른 예. 평가가 내려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상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자료 화면만 보더라도 자영업자 폐업률이 역대 최고라고 하는데 네네네. 참 걱정이 많겠습니다. 자영업자분들. 그럼에도 이제 저는 버티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버티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분들의 사정이 좀 어떤 상황일까요? 그래서 이제 폐업은 아니어도 지금 네. 하고 계신 분들 사정은 어떨까 좀 살펴보면 한마디로 빚의 수렁에 지금 빠져 있다. 예. 빚으로 또 빚을 갚고 돌려막기 하고 있다. 예.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사례로 이 창원에 나름대로 유명하고 오리고기집으로 유명한 곳을 방문해서 사정을 여쭤봤거든요. 예. 이분이 말씀하시길 대출 원금하고 이자만 해도 한 달에 300만 원씩 은행에 꼬박꼬박 내야 예. 된다. 직원 수도 3분의 1로 줄였고 장사가 그나마 되는 편이고 예. 임대도 아닌 자기 건물인데도 임대료 내지 않음에도 않는데도 예. 힘들어서 3분의 1로 줄였다. 뭐 가장 큰 이유는 높은 금리가 본인은 가장 힘들다라고 그렇겠죠. 하고요. 예. 이 노미경 대표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실질적으로는 지금 치솟는 물가와 높은 인건비들 그리고 금리 자체도 지금 고금리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금하고 이자를 갚기에 지금 너무 벅찬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높은 금리 또 소비 부진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자영업자가 이제 갚지 못한 이 자영업자들 대출 예. 이게 원리금이 역대 최대 규모까지 지금 불어난 상태입니다. 네. 여기다가 뭐 대출 만기 도래하는 시에는 그렇죠. 그냥 폐업하는 수수는 밟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한 곳이 아니라 은행 여러 곳 또 이금융권까지 막 예. 여러 곳에서 이 대출을 끌어쓴 이 저소득 취약차주 경우에는 최소 생계비 정도를 뺀 거의 모든 소득을 그냥 빚 갚는데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지 못 내고 그냥 연체만 쌓이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연체에 대한 얘기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예.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의 양부남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최근에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예. 거기 살펴보면 그래픽 지금 잠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의 이 사업자 대출 연체액 금액으로 보면 1개월 이상 원리금 다 포함입니다. 예. 모두 10조 8천억 원입니다. 이게 금융기관들의 실제 연체액 현황인데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연체 규모고요. 직전에 작년 4분기에 비해서는 불과 3개월 만에 2.4조나 이렇게 뛴 금액입니다. 야, 당장 2년 전만 해도 3조 정도였는데. 그렇습니다. 와,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네요. 속도를 보자면 예.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시 뭐 완만하게 내려갈 모양새도 지금까지는 저희가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거를 또 자영업자 전체 금융권 사업자 대출의 연체율로 보자면 예. 비율로 보자면 작년 4분기가 1.30%에서 올해 1분기가 1.66%로 올랐는데 이게 2013년 1분기 이후에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게 가계대출까지 포함한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을 보면 1분기 말에 현재 1,055조입니다. 1,055조. 예. 그러면 이게 사업자 대출이랑 가계대출 다 포함한 건데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656조거든요. 올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네요. 그러면 예. 이게 직전 분기보다 2조 7천억 원이나 늘어난 수치고 역대 최대 기록을 또 갈아치운 겁니다. 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심각한지 이게 저희가 가늠하기 힘들 정도. 예. 양분남 국회의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양분남 의원이 이제 제가 대신 전해드리면 예. 정부는 금융지원과 같은 관행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하여 자영업자를 근본적으로 살릴 수 있는 소비 촉진에 필요한 마중물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뚜렷한 묘수를 들이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히려 자영업자들이 마주하게 되는 것은 배달앱 중개 이용료 인상 소식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지금 또 설명이 돼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게 배달 앱 중에서 우리나라 독보적인 1등, 거의 60%를 독점하고 있는 곳이 배달의 민족이잖아요. 예. 우한 형제가 하고 있는. 예. 이 보통 지금 자영업, 뭐 음식업이나 뭐 커피숍이든 하시는 분들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다 그렇게 주문하니까요. 네, 예. 배달의 민족을 기본적으로 열고 주문을 하니까요. 근데 이 배달의 민족이 중개 이용료,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를 지금은 6.8%인데, 그러니까 음식값에 예. 주문값의 6.8%인데 이걸 다음 달 9일부터는 9.8%로 3.0% 포인트 올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은 더 많이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군요. 네. 예. 이게 인상 폭으로만 보면 6.8에서 9.8이 44%를 한꺼번에 올리는 겁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예. 올리는 거거든요.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 있는 이제 프랜차이즈 커피숍을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합리적인 가격도 유명하고 또 맛과 서비스도 괜찮아서 단골도 많고 매장 내의 판매뿐만 아니라 배달 주문도 많은 곳인데 예. 이곳을 인터뷰를 하면서 하는 도중에도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계속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근데 주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잠시 화면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주문이 들어오면 일단 중개 이용료로 배달의 민족에서 6.8% 떼고요. 그다음에 업주가 내는 배달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예. 소비자가 내는 거 3,000원 말고요. 아, 네네. 그러니까 1,000원부터 한 2,500원, 많으면 3,000원까지 있는데 거기에다가 결제 정산 이용료,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의 저 정산 시스템을 이용했다. 그리고 부가세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20%가 그냥 배민으로 빠져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배민의 이제 그 업체를 우리 이렇게 영업하고 있습니다. 주문해 주세요. 이렇게 하려면 예. 광고비를 내거든요. 구독 서비스처럼 계속 그렇습니다. 월마다 나가는군요. 예, 이게 월 88,000원을 기본적으로 냅니다. 이거를 조금 더 많은 곳에 깃발을 꽂는다고 하죠. 이렇게 많은 곳에 공개를 하려면 예. 곱하기 그만큼 더 많이 내는 거고. 음. 그래서 많이 내시는 분은 한 4-50만 원 정도 예. 내시는 분도 계시고요. 매달. 여기에 카드 수수료에 원재료 값에 또 전기료, 수도료, 뭐 임대료, 뭐 그다음 인건비 같은 것들 다 포함하다 보면 예. 다 이게 자영업자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중개 수수료를 이제 올린다고 하니까 자영업자는 더 힘들다는 거거든요. 예. 그 커피숍 운영하고 있는 김민성 대표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가 직접적으로 만드는 재료비에 뭐 기타 등등 수수료, 그다음에 저희 뭐 인건비 전부 다 이렇게 포함해서 하는 거라고 치면은 뭐 50% 미만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자영업자의 우려고요. 네. 그러면 배달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배달 있습니까? 노동자도 역시나 예. 결국은 이 피해 우리한테 올 것이다. 분명히 운행할 때 드는 운임료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우리한테 전가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하고 있는데 예.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번에도 수익률을 높이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고, 결국 그렇다고 하면
배달 노동자에게 지불되는 운임에 있어서도 이것을 더 낮출 가능성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 네, 이번에도 우려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인지 야권 의원들이 소상공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네, 정리 좀 결국 해주시죠. 이렇게 중개로 인상된다는 건 자영업자들이 부담되고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음식값이 올라갈 테고 그러면 역시 물가 상승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소비자 부담. 규제할 필요가 예. 있다는 얘기거든요. 정혜경 의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 플랫폼 기업의 행포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그 배민의 작년에 영업이익을 보면 7천억 정도가 되고 독일 모기업으로 4천억 정도 가져갔어요. 이게 실제로 흑자 기업인데 이거를 더 많은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 배달료를 인상하고 있는 것이라서 여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기자회견을 갖겠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갖고 있는 이 독과점 현상에 대한 규제를 하는 지금 현재 법 제도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규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이 법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이쯤 되니까 플랫폼 기업의 입장이 궁금해집니다. 네, 배달의 민족에서는 이용료 인상은 업계 2위인 이 쿠팡이츠하고 동일한 수준이다. 쿠팡이츠도 지금 9.8%거든요. 요기요는 12%가 이미 넘었고 또 배달비 인하 같은 혜택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인상률은 최대 7.9%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참여연대라든가 시민단체에서는 이미 배민의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공정거래를 위반했다고 하면서 지금 공정에 신고를 하겠다고 밝혔고 또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같은 날 이 배달 플랫폼 업체들 4곳 그리고 소상공인 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를 뒤늦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10월 중에는 상생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이 배민이 이제 발표를 해서 시행을 하고 나서 이제 2달 뒤에서나 이제 상생안이 도출되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적용이 될지 모르겠고요. 당연히 이제 지역 자영업자를 위해서라면 수수료가 낮은 지역 공공 배달앱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추가로 취재해서 다음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